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소송이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소송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1년은 기본이고 2년 넘게 걸렸다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뭐 그렇게 오래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빨리 끝나는 소송도 있어요. 상대방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이 빨리 내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그렇진 않고요. 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건들 중에서도 상대방이 정말 소장 부본 송달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제 뭐 이런 경우에 법원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사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냥 법원에 좀 어필하는 정도지 이걸 신청한다고 해서 뭐 기일이 바로 잡히고 이런 건 또 아니에요. 사건이 워낙 많이 밀려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냥 기다리면 순서대로 처리가 됩니다. 자, 소송 기간은 좀 오래 걸리는데 막상 재판 자체는 사실 길게 진행되지 않아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변론기일이 끝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법정에 들어가요. 이제 판사님이 사건 번호 부르시고 당사자 혹은 대리인들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론기일 전까지 뭐 이거 내셨고 저거 내셨고 그대로 진술하시죠? 네. 피고도 이거 내셨고 저거 내셨고 그대로 진술하시죠? 네. 또 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여기까지 사실 몇 분 걸리지도 않죠. 물론 이제 이게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건의 변론기일의 경우에 그렇고 혹은 다툴 거 다 사전에 다 다퉜고 정말 서로 뭐 더 할 게 없는 경우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진짜 다투는 거는 그 전에 서면으로 다툰다는 겁니다. 소장을 보내고 답변서를 내고 준비 서면을 내고 반박 준비 서면을 내고 이런 것들을 변론기일 이전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서류 주고받는데도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뭐 서류를 급박하게 받는 경우에는 이 서류에 대한 반박을 준비해야 되니까 변론기일을 좀 연기해 달라고 신청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소송이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소송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에는 판사님이 이제 언제는 종결될 수 있게 서로 충분히 다툴 거 있으면 미리미리 다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양쪽 다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그 대리인들이 저처럼 성격 급한 사람들이라면 판사님 말씀 잘 듣죠. 싸울 거 다 싸우고 깔끔하게 끝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쪽이 대리인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때 뭘 내기 쉽지 않고 또 이렇게 당사자가 혼자 소송 진행하는 경우에는 약 올리듯이 서면을 뭐 이거는 변호사가 대리인인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약 올리듯이 서면을 늦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당사자가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당사자가 나 이거 며칠 전에 받아봐서 내용 확인도 좀 해야 되고 아니 나는 그냥 변호사 선임하겠다 제대로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 또 소송이 늘어지는 거죠. 변론기일 한번 정해놨다고 해서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다 깔끔하게 다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이제 증거의 문제도 있어요. 소송을 시작할 때 모든 증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보고 그에 맞춰서 증거를 내기도 하죠.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증거가 다 없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곤 하는데 법원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요. 뭐 사실조회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서 제출 명령 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확보가 가능한 증거들이 있으면 상관은 없죠. 근데 이제 이 증거들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상대방이랑 이제 친한 사람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문서 같은 거를. 여기에 대고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좋게 좋게 내줄까요? 안 내죠. 막 버티고 버티는데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핵심 증거다라고 하면 이제 법원에서 과태료를 구하한다고 하거나 해야 이제 겨우 내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실랑이 벌어지는 동안 또 시간이 흘러가죠. 또 증인신문도 그래요.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변론기일이 있어요. 나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변론기일에 그 사람 손잡고 법원에 간다고 해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증인신문 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증인신문 하겠다고 하면 판사님께서 몇 분 필요하냐고 여쭤보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맞춰서 변론 기일을 또 잡아야 되니까. 증인신문 할 수 있는 시간대가 또 따로 있죠. 이제 보통 거의 마지막으로 미룹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증인신문을 한번 하게 되면 이 뒤에 사건들이 막 밀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4시 반 보통 이렇게 증인신문 시간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증인신문 할 때는 이제 속기사님이 오셔야 되니까 또 그 시간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증인신문 사항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미리 다 내야 돼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증인신문 기일을 또 한 달 뒤, 2달 뒤에 잡을 수밖에 없고, 그 정해진 기일에 한 번에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또 이런저런 변수가 생기면 재판이 또 미뤄지는 거죠. 또 감정 같은 경우도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기일이 미뤄지는 원인인데, 신체 감정 같은 거 하게 되면 뭐 기본 2년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1심 진행할 때. 뭐 간단한 신체 감정이 아니라 크게 다치셔가지고 여러 과에 가서 이렇게 감정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면 병원에서 감정도 잘 안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이제 또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했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 그래도 바쁜 곳인데 이 감정까지 해주기는 좀 어렵다고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재판이 많이 지연이 됐죠. 그러니까 감정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쪽에 감정해달라고 통지를 하면 거기서 또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또 새롭게 감정인을 선정을 해서 통지를 하고, 뭐 이런 절차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재판이 좀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체 감정이 들어가는 사건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당사자 입장에서 너무 소송이 길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다고 신체 감정 없이 판단을 받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이제 당사자가 일부러 소송을 끄는 방법들도 있어요. 뭐 제일 흔한 케이스는 소장을 송달을 받습니다. 이제 거기에 써 있어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그럼 이제 거기다가 적당히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변론기일 한 이틀 전에 갑자기 상대방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면서 그 대리인이 이제 막 내가 사건 수임을 한 관계로 좀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을 하죠. 아, 이제 드디어 변론기일 잡히나 했는데 갑자기 변론기일이 막 2달, 3달 뒤로 미뤄집니다. 이제 당황스럽죠. 근데 정말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상대방이 빨리빨리 움직여서 변호사 선임하고 이러면 좋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나 선생님들처럼 성격이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중간에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중간에 변호사 선임을 하고 이제 새롭게 선임된 변호사가 기존 사건의 기일이랑 겹친다고 또 미뤄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건이 밀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에서 기일이 겹친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일단 법원에서 무조건 거의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 제기하면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도 많죠. 그럼 이제 조정 갔다 오면 또 시간이 걸리죠. 물론 조정 가서 빨리 끝내면 다행이긴 한데 조정 가서 시간은 시간대로 끌고 어차피 조정 안 할 거면서 시간 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막 조정 기일에 당사자가 출장 갔다 어쨌다 하면서 또 미루고 막 이렇게 되면 조정 진행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조정이 이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간혹 속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정을 한 번 더 열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누군가의 미련으로 인해서 혹시나 이거를 이제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딱 보면 보이거든요. 아, 이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또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라서 이제 조정이 뭐 2번 이렇게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경험상 조정이 2번까지 가서 조정이 된 경우는 저는 없었거든요. 조정 2번에서 파토가 나서 소송 절차 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조정으로 넘어와서 뭐 그렇게 끝난 경우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조정으로 회부가 됐을 때 그게 속행이 돼서 끝난 거는 글쎄요, 제 기억에 지금 떠오르는 건 없는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어차피 될 조정이면 첫 기일에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칼같이 또 끊어내지 못하는 그 조정실의 사정이 또 있죠. 아무튼 이렇게 소송은 길어지고 또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맘때쯤 또 재판부가 바뀌거든요. 그럼 이제 대충 1월까지 끝나지 못한 사건들은 3월 이후로 또 미뤄지게 됩니다. 1월까지 마무리가 돼서 뭐 판사님이 판결문 쓸 시간까지 확보가 되면
끝날 수 있는데 만약 그때까지 정리가 안 되면 이제 3월, 4월 또 넘어가고 이제 바뀐 판사님이 사건을 이어받아서 진행을 하시다가 이전에 정리된 것이 본인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하면 또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소송이 왜 오래 걸리는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누가 일부러 시간을 끌 수도 있고 소송에 참여하는 그 누구도 재판이 길어지길 원하지 않는데 사정이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들 하는데 사건은 알아서 갈 길을 갑니다. 아, 제가 또 말씀 안 드렸네요. 변론 종결이 되면 다 끝난 것 같지만 또 변론 재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판사님께서 조금 더 물어보고 살펴볼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변론 기일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다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저조차도 이 일 처음 시작할 때는 막 길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소송이 늘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이게 제 성격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는 있는데 이제 당사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막 드디어 끝나나 했는데 다시 뭐 변론기일이 열린다고 하면 그렇다고 변론기일이 내일 열려요? 아니죠. 몇 달 뒤에 다시 열리고 그럼 그 뒤에 선고일이 또 따로 잡힐 거고 뭐 이렇다 보니까 답답해들 하시는데 이제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설명을 드리고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좀 들어 누우려고 하면 이제 좀 일루모 짓을 하는 거죠. 이걸 해도 좀 너무한다라는 식으로 좀 어필을 하고 그래야지 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상대방이 뭐 준비하겠다고 하면 기한을 좀 짧게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할 게 없는데 자꾸 뭘 더 하겠다고 하면 제발 좀 끊어달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어필을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전략상 소송을 질질 끄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뭐 관련 사건 결과를 좀 봐야 된다든지 형사 사건이든 민사 사건이든 이제 비슷한 혹은 쟁점이 겹치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 결과를 보고 좀 진행을 하자고 의견을 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이때는 무조건 빨리 끝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타이밍을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혼자 하면 이런 거를 챙기기가 그리고 이런 눈치 싸움 같은 걸 하기가 좀 어렵죠. 이제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시라는 말씀을 또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재판 절차가 늘어졌을 때 당사자분들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건 사실 뭐 법원에 전화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법원에 전화해도 별 수 있나요? 기다리라는 얘기밖에 들으실 수 없을 거고 그럼 답답함이 몰려옵니다. 왜 재판이 길어지는지도 모른 채로 하염없이 기다려야 될 수 있는데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좀 이런 답답함이 줄어들고 진짜 푸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푸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리는 건데 또 역시나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중요하겠죠. 누구 같은? 저 같은? 네. 그러니까 답답하지 않으려면 변호사랑 연락도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변호사랑 설명도 잘 해줘야 되고 무엇보다 변호사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믿음이 생기면 뭐 소송이 길어져도 변호사가 알아서 챙기고 있겠지. 진짜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막 변호사랑 연락도 안 되고 변호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막 SNS엔 이상한 사진 올라오고 막 이러면 그 불신이 싹트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믿을 만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맡기시면 이 길어지는 소송에 잘 대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한번 길게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